그래서 우리가 현빈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통 하늘의 기가 들어오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탁한 기가 나가기 때문에 빈호라고도 우리가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원래 그 현빈이라는 설명을 할 때요, 노자의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자가 원래 보통 현빈이란 말을 노자가 시작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서도 어떤 이 코와 입의 문호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노자의 사상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제 이 문헌에서 빌려다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현빈이라는 것은 생의 기운과 사약, 죽음의 기운이 들락거리는 것이다 라는 거. 뒤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8페이지. 자, 호흡과 현빈입니다. 현빈, 생기, 운, 귀신, 그렇죠. 그 앞전에는 생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운이라는 겁니다. 운행하는 거죠. 그래서 현빈이라는 것은 만물을 생하는 도다라고 설명하기도 있고요. 현이라는 것은 그 작용이 미묘하고 심오함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이라는 것은 원래 암컷 빈자입니다. 암컷. 그 암컷이 뭔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그 만들어내는 것,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 그런 느낌을 빈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암컷이 새끼를 낳는 것 같이 도가 어떤 우리가 도라는 것, 노자의 사상에서 도라는 것이 만물을 낳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현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폐주호, 그 다음에 위주흡인데 사실은 위가 아니고 신입니다. 신주흡. 그래서 기지출입 그러죠. 출입이라는 것은 생사가 드나든다라고 우리가 아까 제가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쓰면 사실 이 말은 다른 말로 쓰면 뭐죠? 폐주, 그죠? 폐주. 폐주라는 것은 뭐야? 폐라는 것은 뭐 한다고요? 네, 청기를 흡입하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콩팥은 뭐 한다고요? 네, 납. 그래서 폐라는 것은 출기 그러는 거죠. 폐주 출기. 신이라는 것은 신주 뭐라고요? 네, 납기 그죠. 이거 들어오는 것은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폐는 음해장기. 여는 것은 그래서 호흡할 때는 이렇게 폐가 커졌다가 닫히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흡하고 들어가는 것과 납출하는 것은 장기 자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은 납기를 주관한다. 자, 폐신은 호흡지 관문이다 라고 쓴 것이 사실은 맞겠죠. 그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자, 비통 천기하고 위통 지기하여 신지 출입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밑에 보면 비와 그 다음에 입은 현빈지 관문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과 코는 현빈이라고 자꾸 설명했는데 뭐가? 천기와 지기가 그죠? 그 다음에 천기와 탁기가 나가는 곳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현빈이라는 말 대신에 뭐냐면 실려라고 쓴 거 있습니다. 이 코를 뭐라고 하냐면 실려라고 합니다.
실려 이겁니다. 실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농막집 려라는 건데 이게 뭐 옛날에는 주막 뭐 그런 뭐 여인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려인데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주막이라는 뜻에서 온 것들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뭐냐면 목로주점 그랬죠. 목로주점. 목로주점이 어떤 주점이죠? 그냥 술잔을 그냥 이렇게 그 길다란 이 테이블에 그냥 술잔 먹고 그냥 먹는 그런 데를 목로주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온 것들이 보통 목로 그러면 이 흑토자를 붙여서 목로주점 그렇게 쓸 때 이 목로주점을 씁니다. 그래서 려라는 것은 뭐냐면 실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려를 뭐라고 하냐면 코를 실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가 출입하는 문이다. 코는 신기가 신의 기운. 신이라는 것은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신은 우리가 부정모율이 산 밖에서 우리가 생명이 딱 잉태되는 순간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신이 밝은 것을 뭐라고 한다? 신? 네? 신명 그래, 신명. 이 신명 선생님이 말이 보통 많이 신명 그러잖아요. 이 신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한테 이 명료한 거, 신의 밝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명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신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런 말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해요? 유신, 신이 있냐? 그 다음에 실신, 신을 잊어버렸냐? 소신, 그렇게 설명하죠. 신이 정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하나 표현이 뭐예요? 가신, 신이 가짜로 있다. 그죠? 회광반조, 사람이 죽기 전에 갑자기 없었던 신이 다시 발현돼서 막 살아난 것 같이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이 있냐 없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죠? 신이 있냐, 유신, 그 다음에 실신이냐, 잊어버렸냐, 소신이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신 자체가 있으면서도 뭐, 밝은 것, 명료한 것, 그것을 신명.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신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뭐 하고요? 신명이에요. 왜? 활동과 말과 생각 자체가 다 뭐하니까? 좋으니까. 신명이 밝지 못하면, 신이 밝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이 어눌해져요. 행동도 어눌해져요. 선생님들이. 생각도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정신과 몸과 마음이 다 뭐한다? 이상해지는 것을 뭐냐면 신이 명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기가 지금 뭐하다? 코로 들락날락 한다라는 것이 실려라고 한다. 실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사, 호흡을 통해서 뭐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한다. 그 기운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 어디? 단전까지, 하단전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실려의 방법이다. 밑에 보면 유금지사, 통무, 심패. 뭐냐면 육기라는 건데 사실은 육기라는 표현도 쓰지만요. 보통 오기라고 합니다. 오기. 그 오기가 코에 들어와서 심폐에 있게 되므로 심폐에 문제가 생기면 뭐에? 코가 이롭지 못하다. 그래서 하늘은 사람에게 오기를 주는데 그 오기를 호흡을 통해서 심폐에 저장된다고. 이 말은 왜 이런 말이 쓰냐면요. 우리 몸에서 힘이라는 것과 우리 몸에 있는 이 폐라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있냐면 상초에 있어요. 상초. 그죠? 맞나요? 상초에 있어요. 그런데 힘은 굴주지간이라고 그러고 이 폐는 뭐라고 그러죠? 네, 상부지간 그러죠. 상부. 맞아요? 이 상부라고 쓰는데 이 상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상부자가 뭐냐면 돌부자예요.
근데 이 상과 부는 어떻게 설명하면 똑같은 상부라고 한마디로 쓰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저것이 재상이에요. 재상. 그래서 사람들이 재상이라고 그러죠. 재상이 뭐예요? 국무총리를 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군주를 도와서 이 도울 글자요. 이 패는 이 힘을 도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재상이에요. 왜 뭘로 도와주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피에다가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양방향적으로 설명하면 이 힘의 피가 돌아서 폐하고 돌아서 어디 다시 탁기는 주고 폐에다 주고 그 다음에 산소를 청기를 받아서 우리 몸에 다시 전신을 돌아야 되잖아요. 힘이 전신에 우리 피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움을 받아서 폐의 힘을 빌어서 전신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돌 때는 기가 피를 끌고 가니까 그 기의 주인은 폐니까 폐를 일신직이 우리 몸의 모든 기의 주인은 폐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금을 도와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 일을 하기 때문에 재상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받아들인다, 오기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어디에 저장된다? 그 기운이 어디에 저장되냐면 심과 폐. 그러니까 심폐에 오기가 저장되는데 그 오기가 저장이 잘 돼 있으면 우리 몸에 기운이 잘 퍼지고 코가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 기운이 심폐가 문제가 생겨서 그 오기를 저장을 못할 것 같으면 코에 문제가 생길 거다. 나는. 그래서 힘이 좋은 것은 어디가 좋은 거예요? 자, 힘이 좋은 것은 어디에 표상이 되죠? 얼굴에. 그죠? 폐는 피모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심폐가 좋아서 오기를 잘 받아들이면 얼굴색이 좋아지고 음성이 좋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를 내가 잘 받아들이냐 심폐가 좋냐 나쁘냐를 그렇게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가 병이 있으면 유병, 심폐에 병이 있으면 비가 쉬는 것이 잘 편하게 쉬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폐병이 있으면 코가 이롭지 못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 더 넘겨보시면 천지지기가 통호, 폐신, 콩팥과 폐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지금 콩팥과 콩팥을 그 폐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코의 비기가 화, 칙이죠. 즉, 칙 그렇게도 하는 거죠. 비기가 뭐하는 얘기죠? 조화로운 즉입니다. 조화로운 즉. 그러면 능히 우리가 안다, 향, 취,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장이 좋으면 비라는 것이 뭐예요? 코가 좋으면 뭐를 맡을 수 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코가 문제가 생겼으면 냄새를 못 맡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난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 폐기가 코로 들어가니 폐가 온화하면 코가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화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 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화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시소로 따지자면 이 화라는 것은 리라는 것과 이롬,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과 의라는 것에서 그 중심을 잡는 것이 화입니다. 공의, 그죠?
공의로운 의와 내가 이득을 보는 내 개인의 이득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서 완벽하게 접점을 찾는 것이 뭐야? 화야. 그래서 조화롭다라는 말이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다른 사람을 돌보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내 개인적인 의로움과 그 다음에 내가 의로움만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내가 뭔가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 근데 그 이득을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는 거냐? 공의를 가지고. 그 공의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의 조화가 뭐다? 화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기가 화한즉 조화로운즉. 그러니까 비기가 조화로운 데서 이 코의 기운이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의라는 것과 내 몸에 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득을 취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뭐 해야 된다? 조화로워야 된다.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나중에 저게 뭐냐면 우리가 원형이정에서 저 말이 나옵니다. 원형이정. 하늘의 덕이 있는데 그 하늘의 덕은 원형이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원형이정에서 나와. 이 원형이정에서 나오는데 이가 의가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기서 화다라고 이제 하늘의 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중화입니다. 중화. 가운데 중자이고요. 중화.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는 것. 한 장 더 넘겨보면 코의 병리입니다. 자, 비에 대한 증상별 병기. 이번에는 뭐냐면 비연이죠. 그 밑에 보면 이제 축농증이라고도 돼 있는데 사실은 비연과 축농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비연. 비연이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비연이라는 것은 콧물이 이 코가 안쪽에 축농증은 뭐죠? 비공구 안에 이 농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보통 보면 우리가 축농증은 선생님들 우리가 이 코 밑에 보면 이 공간이 있습니다. 코 밑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뭐가 농이 차곡차곡 안쪽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인 것 때문에 그 축농증 있는 환자들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냄새도 못 맡을 뿐만 아니면 코에서 자꾸 썩은 염증 냄새가 자꾸 나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 농의 냄새, 그죠? 그다음에 옆에 있으면 코에 그 농의 냄새가 자꾸 나는 그런 증상들이 축농증이다라는 겁니다. 자, 원인은 외환, 내열, 지증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바깥에서 지금 한사를 받아가지고 안쪽에서 열이 생겼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담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담할 때 담경에 열이 쌓이면 그 열이 경당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가서 그 뇌에서 쏟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 비연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약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담경과 풍한 바깥에서 한사를 맞아서 생기는 것이 보다 비연이다. 그래서 탁한 콧물이 계속 흐르는 증세. 밑에 보면 감이 한다 청상 방풍탕인데 나중에 보면 청상 방풍탕보다 다른 탕제들을 제가 설명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탁한 콧물이 지금 계속 흐르는 것을 비연이다라고 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코 안쪽에서 제가 지금 오늘 끓인 것이 이 갈근탕을 끓였습니다. 갈근탕에다가
세신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신이, 그 다음에 천궁을 넣습니다. 세 가지를 좀 제가 넣어서 갈근탕 플러스 세 가지를 더 넣었죠. 갈근탕은 선생님들이 잘 아는, 갈근탕은 우리가 이제 이 수도, 물을 좀 말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에 지금 비염, 뭔가가 흐르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지금 갈근탕을 썼는데, 그 갈근탕을 쓰기 위해서 또 하나 한 것이 뭐냐면 어느 쪽에서 흐르냐? 코에서 흐르니까 코로 인경하는 약을 썼습니다. 뭐를? 신이, 그 다음에 천무. 근데 지금 비염은 왜 생겼다고 그랬죠? 풍한에 의해서 안에 열이 지금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 인경한 약을 써서 우리가 그것을 없애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시면 만약에 비의 염증, 비염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좀 괜찮지 않겠나. 근데 이제 코가 마른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 응? 나 원래 코가 좀 말라 있는 사람이야.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쁜 것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내가 진짜 한번 코가 자꾸 말라가 있는 사람인데 이거 먹으니까 더 마르더라. 느껴보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진짜 약의 효과가 있구나. 한번 느껴보시고, 코가 항상 촉촉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막 뭔가 흐르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은 이제 뭐를 얼마나 더 넣느냐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한번 드셔보는 것, 쉬는 시간에 드셔보는 것은 갈근탕에다가 한번 썼다. 갈근탕은 마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왕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왕을 드시는 순간, 갈근탕을 드시는 순간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지는 그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커피를 드셨는데 커피를 나는 먹고도 가슴이 두근거림이나 잠자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분들은 마왕이 잘 맞는 분들이에요. 마왕이 잘 맞아요. 근데 나는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잔다. 그리고 가슴이 막 두근거려진다. 그런 분들은 마왕을 드시면 그런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마왕을 쓸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커피를 드시면 어떠냐? 잠자는데 전혀 지장이 없냐?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냐?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고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좀 이따 한번 드셔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비염이라는 것은 탁한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다. 그래서 코 속에 한이 들어가면, 코에 한이 들어가면 뭘로? 열.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한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사람은 사람이니까 자동적으로,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하냐면 본능적으로 저항을 해요. 뭘 넣었어? 차가운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뭘 넣었어? 열 넣었어. 우리 몸에서 열을 내요. 이 열 때문에 코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선생님들이 찬바람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떨까요? 모공을 딱 닫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뭐가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우리 몸 스스로 방비를 한다는 거죠. 자, 바깥에서 열이 막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내 몸에도 자꾸 열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할까요? 모공을 빨리 열어서 땀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몸의 기운을,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은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움이 들어오냐, 열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도 몸도 반응을 한다. 뭘로써? 차가움이 들어오면 열로써, 열이 들어오면 땀으로써 차게 만들어서 그 기운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저항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보면 비염을 다른 약도 많이 쓰는데요. 황련통성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련통성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창의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의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창의가 뭐죠? 독고마리죠. 독고마리를 써가지고 이제 그 독고마리가 이제 열 내리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창의산이라는 것은 백지 40g, 그 다음에 신이 20g, 그 다음에 창이자 초한 겁니다. 볶아버린 겁니다. 볶아서 그 옆에 있는 그 털들 있죠? 네? 네. 가시 같은 털을 그걸 다 태워버리고 쓰는 거죠. 그래서 10g. 창이 10g. 네. 그 다음에 박하 4g. 백지는 얼마였지? 40g이에요. 백지가 선생님들이요 그 위쪽으로 인경하는 약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위로 인경하는 약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시오승마라는 것도 위로 그 상부로 올리는 거라면 백지라는 것은 이 눈 밑에까지 인경하는 약. 그 다음에 코로 인경하는 것은 천궁과 신이. 신이라는 것은 뇌까지도 설명합니다. 왜냐면 이 코끝과 뇌는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뇌로 인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끝까지 여기까지도 인경한다라는 것은 뇌하고도 통해 있으니까 뇌까지. 천궁은 뇌까지도 통한다. 그 뭐냐면 인경하는 약을 천궁을 쓸 거냐 아니면 신이를 쓸 거냐. 그 다음에 만영자라는 것도 있죠. 머리까지 인경하는 것도 만영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약재를 뭘로 내가 인경하는 약으로 선택해서 쓸 거냐. 근데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코로 인경하는 약을 많이 쓰는 것이 뭐죠? 신이화. 그래서 코 끝까지 이 코에 인경하는 약으로 많이 씁니다. 코 자체가 신이가 몇 g 하겠어요? 신이가 20g. 신이화 자체가 우리가 선생님이 신이 자체가 뭐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매워요. 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폐가 무슨 맛이죠? 매운맛. 그래서 그렇게 다 서로 맞아가는 거죠. 폐도 매운맛, 신이도 매운맛. 근데 이 코 인경하는 도 신이. 그래서 옛날에는 신이에다가 그 약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코에다 이렇게 막 코 안쪽에다 넣죠. 그래서 막 안쪽에 있는 농 같은 걸 막 빼낼 때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인경한 약으로도 쓴다. 황년통성산이라는 것은요, 방통통성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통통성산이라는 것에 황년과 박하를 넣어서 만든 것이 황년통성산이다라는 것. 한 장 더 넘겨보면 비에 대한 증상별 병기입니다. 비구라는 건데 그가 이제 코 막힐 구입니다. 코 막힐 구. 비구라는 것이 코 막힐 구다. 코 막힐 구. 비구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코가 막히는 증상과 콧물이 코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똑같이 비구라고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근데 원인은 왜 그럴까요? 폐감, 풍한, 폐가 느꼈다. 뭐를? 풍한을.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 인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한층 폐가 차가운 증상 때문에 뭐가? 비구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폐를 따뜻하게 해주면 이 증상은 없어지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비구라는 것이 폐가 차가운 증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콩팥이 허해도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비위가 나빠져도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가장 큰 증상은 폐기허한이다. 폐기가 허한 차가운 증상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소풍산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맑은 콧물, 이게 맑은 콧물이 흐른다는 거죠. 폐가 차가우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폐가 차가우면 맑은 콧물이 나오는데 이때 쓰는 것이 뭐냐면 천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초산. 이번에 탕제가 아니고 이제 이 산제로 쓰겠다는 거죠. 뭐 보통 8g 정도, 한 번 드실 때마다 8g 정도 드시면 되는데 천초, 그 다음에 가자육,
건강, 개심, 천궁, 세신, 백출, 각 동량입니다. 각 동량 분말해서 보통 한 번 드실 때마다 8g 정도. 하여튼 맑은 콧물이 나온다는 것은 폐가 차갑다. 풍한에 뭐 그런 쪽에, 그 다음에 풍열에 손상되면 누런 콧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죠. 여기서도 아까 제가 썼던 것 같이 갈근탕 써도 돼요. 갈근탕으로 세신이 아니고 이제 신이와 천국만 써도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갈근탕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그 계지탕에다가 마황과 갈근을 집어넣는 거죠. 갈근탕을 기억하기 어려우면 계지탕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계지탕에다가 갈근, 마황. 그러니까 갈근탕은 갈근이 주약이지만 마황도 들어간다. 마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땀을 내는 성질. 풍한, 바깥에 땀을 내서 한산을 몰아내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한약재로 천연 스테로이드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마황이라는 건 천연 스테로이드. 우리가 마죠, 마. 네? 마. 선생님이 마왕은 선생님들이 사러 가면 잘 안 팔죠. 그건 뭐 그런 약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팔진 않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 마왕 같은 걸 쓸 때는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끓여내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쓰지만 한번 이렇게 끓여내서 한번 끓이면 이렇게 그 거품 같은 게 올라와요. 거품 같은 거 한번 딱 따라 버리고 다시 한번 이제 끓여서 쓰시면 좋게 좀 쓰실 수 있다. 그 밑에 보면 비색입니다. 비색이라는 것은 안쪽이 지금 막혔다라는 거예요. 코 속이 막혀서 숨쉬기가 이제 곤란한 병증이라는 것은 비색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심폐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코가 조화롭게 될 것이고, 심폐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코가 막힌 이런 증상, 비색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뭐라고요? 폐가 느꼈다. 뭐를? 열을. 자, 그래 증상으로는 뭐냐면 뭐가? 코가 뭐를?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거죠. 향취를 못 맡는다. 거기 보면 여택통기탕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택통기탕이에요. 뒤에 방제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까 그 위쪽에 보면 그 콧물이, 맑은 콧물이 막 계속 흐르는 거, 막 콧물도 아니고 막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기 걸리면. 그럴 때 심할 때는 갈근탕에다가 이 그 신이하고 뭐 이 천궁 그거 갖고는 빨리 안 들어요. 그럴 때 뭐냐면 갈근탕에다 뭐를 드시면 오룡산을 드십니다. 갈근탕에다가 갈근탕 플러스 뭐냐면 신이라는 것은, 신이하고 천궁이라는 것은 인경한다니까 이거 분명히 써야 되죠. 어디로 끌고 갈 거냐? 갈근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코로. 그런데 막 맑은 물이 쭉쭉쭉 계속 떨어져요. 이 코피 나듯이. 그럴 때 빨리 하나 쓰는 것이 뭐냐면 오룡산 같은 걸 합방하는 거예요. 오룡산이 이제 이 물 수독의 정체, 이수제, 이뇨제, 이수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룡산 같은 거 써버리면 금방 갈근하고 이 물을 말리는 것은 갈근인데 그것이 너무 심해서 안 되니까 그보다 더 심하니까 뭘로? 오룡산으로 그냥 물을 빼버린 겁니다. 물을 빼고 훨씬 더 빨리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물이 콧물이 줄줄 나면 갈비탕 플러스 신입천 플러스 오렌가 네. 심하면. 심한. 근데 뭐 콧물이 조금밖에 안 흘릴 때는 그냥 갈견탕만 써도 이게 금방 말라가는데 막 뚝뚝뚝 떨어져갖고 너무 심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이제 코가 저기 하면 막 휴지를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폐가 너무